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새벽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앙앙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심지어는 법원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문제죠 사실은. 자,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결정이 범죄 수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관련 사안으로 이미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안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정말 드라이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논평을 한 거죠.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자, 백현동 배임 문제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우의증 교사를 했고 허위 증언을 강요해 치밀하게 무죄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회유를 확인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한 건 현직 정당 대표 신분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적 결정이다 이거죠. 백현동 사건도 담당 공무원 등이 이른바 방침결제. 이 방침결제라는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방침이니까 공무원들과 성남시에서 공무원 생활 계속하려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시장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느냐 배제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의심스럽다. 상당한 의심이 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 관여를 결정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는데 뭘 그걸 관여했을 거라는 상당한 의심이 듭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여 안 했으면 배제가 안 되는 거고 관여를 했으면 배제가 되는 건데 그건 배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관여했다는 거를 100% 입증하는 거다. 그런데도 의심이 드나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저께 지적한 바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련 공문서와 관련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그러면 녹취한 수준이 아니면 직접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죠. 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영 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민주당 관계자 등을 만난 직후에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한 것, 이게 이제 회유한 거다는 거죠. 거의 못 봤다. 대납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도 있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이거는 영장전담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가? 조폭 두목이 꼭 칼을 쥐어주고 살해를 지시해야 지시인 거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자, 영장 재청구하자. 재청구해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기류가 검찰에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있죠, 당연히. 자, 이 구속영장 기각 전에 검찰에서는 영장 재청구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는 구속영장 기각 전의 얘기죠. 그럼 지금 검찰의 기류가 어떠냐? 영장 재청구하자는 의견이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청구해서 자 정말 녹음 파일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우이준 교사는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수준이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를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 그 수많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다 유죄죠. 벌써 유죄로 끝나죠, 재판이. 단정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은 제가 법조를 취재를 해보면 그거는 단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구속수사를 해야 될 상태. 그냥 풀어주면 증거인멸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지, 단정하면 유죄라니까, 유죄. 단정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뭐 재판 뭐하러 합니까? 유죄인데. 이게 법조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전부 단정할 수 없답니다. 단정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상당한 의심이 들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라니까요. 뭐 제가 판사보다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판사가 처음부터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저는 사유서를 썼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설명이 나올 수가 없죠. 상당한 의심이 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재청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재청구는 없다 이렇게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내부의 재청구 기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다분히 이제 좀 수위 조절용 발언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정말 영장 재청구는 할 수 없는 거냐 하는 거를 저는 분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는, 자, 법률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맞습니다. 뭐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 앞으로 재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불구속 기소해서 나중에 1심 또는 2심에 가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은 유죄고 불구속은 무죄다, 법률적으로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구속은 무죄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뭐 그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앙앙불락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치적으로 무죄인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당장 뭐 한동훈 파면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에서 구속 기소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한 사람 다 책임져라, 뭘 책임지죠?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가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